이번에는 우리 패션 도식화 중에서 자켓 그리는 방법을 조금 공부해 볼게요. 라펠이나 칼라, 포켓, 벤트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본 틀은 우리 상의 토르소 기본 틀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생 목록에다가 이렇게 상의에 관련돼서 4개 정도 영상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 보고 최소한 지금 여기서 토르소 1, 2 요거 보고 와서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자켓, 여성용 자켓은 응용 방법이 굉장히 많고 남성용은 조금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일명 그 통사이바라고 해서 남성용 자켓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체스트 둘레하고 엉덩이 둘레 차가 안 나잖아요. 거의 뭐 차이가 나도 엉덩이 개인차는 있지만 한 2-3cm 더 크거나 또 체형에 따라서는 작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여성에서 우리 엉덩이 쪽 여성 우리 토르소 기본은 가슴 바스트 둘레보다 그 힙 둘레가 6에서 8cm 정도 더 컸기 때문에 엉덩이 쪽을 조금 살려줬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내려주고 대신에 그 자켓도 허리선은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선에서 그 한 1에서 1.5 정도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그 여성용 자켓이라도 약간 매니시한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같이 제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허리 라인은 지금 2분의 1등분 했을 때 위치가 허리 웨이스트 라인이에요. 이걸 잡고 틀을 2분의 1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2등분을 했다면 2분의 1 위치로 웨스트 라인을 하게 되면은 그림이 좋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대 1의 비율로 그려주면 좋고 특히 남성은 이렇게 배꼽 수준 허리 둘레로 하잖아요. 그래서 허리 쪽으로 조금 지금 더 내려와도 돼요. 지금 비율 보면은 이 상체 허리선을 조금 더 내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자켓끼리 추가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게 그 도식화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 스타일의 자켓을 그릴 때는 허리선을 조금 늘려주면 되겠죠. 너무 몸에 피트되게 옆 선이 어차피 그 앞판 일부하고 뒷판 일부가 이어져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다트 여유량이 있게 허리 들어간 부분을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엉덩이 선 나와도 되겠고 남성복이랑 똑같이 그냥 엉덩이 폭 넓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내가 조금 더 슬림하게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래 허리 아래선은 건들지 말고 윗선만 살짝 이렇게 깎아주면 그 조금 더 라인이 슬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패턴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패턴에서 선을 이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요령이거든요. 이거 첨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켓은 지금 우리가 위에까지 단추가 올라가는 경우는 뭐 스탠드 칼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테일러드 수트는 라펠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까지 올라가진 않지만 보면은 프레임에서 중간이 아니라 여기 앞 내밈단이 있어야 되죠. 2에서 2.5 익스텐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나오는데 남성복은 보통 지금 화면으로 볼 때는 왼쪽으로 더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성복은 반대쪽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 구분이 없는 캐주얼 웨어라든지 그런 경우에 지퍼 같은 경우에는 남성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상의는 아직 단추 여밈이 조금 구분이 가요. 그래서 남성용으로 제도를 제작을 했더라도 단추 여밈은 여성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 패널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그 다트선이 그 앞 중심선에 하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허리선 아래로 나중에 여기 추가될 텐데 한 6-7cm 정도 내려오는 느낌. 그 다음에 그 다트 끝 위 끝선은
요즘은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디자인적으로 슬림하게 보이려고 거의 체스트 라인까지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옆판이 우리가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앞판하고 그 다음에 두께 항목의 판하고 등 뒤하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앞에서 볼 때 앞면에 이 봉제선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가깝게 표현이 되면은 마치 이렇게 파이핑 작업이나 이런 거 한 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표현법으로는 어차피 정면에서 보이지 않으니 뭐 그 문구로 뭐 통사이바라든지 3패널이라든지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자켓 길이도 이제 추가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절개선을 오히려 몸의 외곽선으로 그리면 조금 슬림한 이런 자켓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 길이가 우리가 엉덩이 선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켓이 내려와 있으면은 이거는 자켓 길이가 엉덩이에서 엉덩이 선에서 6에서 7cm 정도 내려왔구나, 요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맞으면은 우리가 센치 같은 거 쓰지 않아도 대강 어떤 형태의 느낌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인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의 셔츠나 블라우스 설명을 할 때도 여기 칼라 스탠드분 을 표현을 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켓의 경우에는, 자켓은 그 셔츠와는 다르게 이렇게 라펠이라는 게 있고 뒤에 칼라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것도 디자인이 다 달라요. 우리가 테일러드 수트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그 칼라가 있고 라펠이 있고 이렇게 온폭 여기가 너치가 들어간 이런 걸 테일러드 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테일러드 자켓의 한 가지 종류일 뿐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가 테일러드나 커스텀 메이드, 뭐 비스포크 이런 거는 주문을 한 그런 자켓을 의미하고, 남성복이 여성복에 비해서 그쪽 부분이 아직도 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치가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간격에 따라서 명칭이 세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쉬마우스라고 해서 정말 여기 너치 부분이 조그매요. 그 다음에 그 칼라의 끝부분이 동그랗게 된 마치 클로버 꽃잎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클로버라고 얘기하는데, 라펠은 각이져 있죠. 지금 칼라에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하프 클로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라펠도 라운드, 칼라도 라운드 이러면 클로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요런 거 지금 디자인은 다 싱글 브레스티드, 싱글 버튼 앞 단추가 하나로 여밈이 되어 있는 경우에 요런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에서는 이렇게 뭐 요즘은 많이 응용은 되지만은 피크 라펠이 되어 있죠. 픽드 라펠 이렇게 뾰족하게 된 거, 우리가 너치를 그릴 땐 이렇게 고지 라인이라고 해서 요 선이 있었잖아요. 고지 라인이 있고 여기 피크는 그 위로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원리를 알아도 되겠고, 요거 패턴 제도법도 제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 참고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것도 형태 거의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가 있고, 거기서 반 정도만 위로 올라가 있는 거 세미 중간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숄 칼라라고 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칼라가 하나로 쭉 길게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멀 헤어 턱시도 같은 데 사용되는 그런 칼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택이 나는 세팅 같은 걸로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요거 형태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숄 컬러라고 되어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 우리 왜냐면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숄 컬러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라펠에 절개선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절개선이 있어야지 라펠은 몸판에 붙어 있는 거고 칼라는 따로 제도해서
몸판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혼돈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인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켓의 세부적인 명칭 다 알아야겠죠. 특히 우리 지금 라펠을 그릴 거니까 이렇게 고지 라인이라고 하는 요 라인이 요게 위치가 유행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라펠 폭도 여행에 따라서 넓어질 때가 있고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도 여러분 조금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부 명칭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면은 디자인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패턴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표현법 들어가도록 할게요.